네, 오늘장 선전략 시간입니다. 어제 워낙 시장 분위기가 좋았기 때문에 오늘장 한층 기대감이 부풀어 있는데요. 자세한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즈인베스트의 김영철 팀장, 김종효 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어제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연 고점을 새로 썼습니다. 코스피는 2100포인트를 바라보고 있고 코스닥도 690포인트까지 이때 올라온 상황인데 시장에서 또 추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역시나 주도주주 중심으로 다시 한 번 더 올라서야겠죠. 예. 일단은 뭐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 누가 뭐래도 유동성이 풍부하고 그다음에 유동성이 공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 자체의 긍정적인 흐름들이 좀 이어지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인정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 유동성이 과연 이제 실적 부분까지 얼마나 긍정적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지 이 부분들은 사실 1분기 그리고 2분기까지 좀 확인을 하는 그런 흐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뭐 흔히 그 우라가미 군이오라고 이제 뭐 주시장 4국면이라고 뭐 이야기를 하는데 유동성 장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실적 장세인데 과연 실적 장세로 이어지는지 이 부분까지 꼭 확인을 하신 다음에 뭐 신규로 진입하시는 분들은 좀 진입을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사실 좋아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반영이 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주가, 그러니까 이익의 증가 속도보다는 주가에서 반영하는 속도가 상당히 좀 빠르게 반영이 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어서 신규로 진입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뭐 지금 수준에서 들어가서는 크게 뭐 기대 수익, 그러니까 리스크 대비 수익이 높은 종목이나 업종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하지만 1분기 실적 시즌까지는 어쨌든 현 주도 업종이 그 계속 시장을 끌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이지 않을까. 왜냐면은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이제 뭐 새롭게 이제 뭐 수급이나 아니면 포트폴리오 재편이 일어날 가능성이 좀 높고 현 상황에서는 어쨌든 많이 담아놨던 그런 업종들을 뭐 실적 전까지 끌고 갈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뭐 대부분 다 아시는 것처럼 코스닥에서는 화장품, 뭐 바이오, 제약, 게임 그리고 거래소에서는 뭐 증권, 건설, 건자재, 화학 이쪽 섹터가 1분기 실적 전까지는 어쨌든 시장을 주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뭐 말씀을 드리지만 이 업종들, 이 종목들에서 뭐 신규로 지금 뭐 증권사 계좌를 개설을 하고 들어가서는 그렇게 기대 수익이 높지는 않은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사실 뭐 1분기 실적 이후에 이들 주도 업종이 2분기까지 주도를 할지 안 할지는 조금 뭐 지켜봐야겠지만 어쨌든 지금까지는 많이 오르진 않았지만 2분기, 3분기까지 좀 긍정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는 뭐 투자 포인트를 잡고 있는 그 섹터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이제 중국 소비 관련주 그리고 음식료 그리고 반도체, 헬스케어 이런 종목들은 상대적으로 지금 앞서 말씀드린 주도 업종들보다는 그렇게 주가 상승률이 좀 높지는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들 업종군에서 종목들을 좀 선별하는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일단 올라올 만큼 많이 올라왔다라고 판단을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실적이 확연하게 바탕이 된다면 다시 추가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4월 증시 들어서면서 수급과 실적이 시장을 쌍끌이 할 것이다라고 기대감이 형성됐잖아요. 현재 시장 위원님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나요? 일단 뭐 시장에 대한 판단보다는 업종에 대한 선택이 수익률을 좌우하는 만큼 결국은 장기 성장하는 업종이 무엇인가가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여전히 뭐 시장의 코스피 지수가 얼마 갈 것인가에 집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그 아무 쓸모없는 뭐 행위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코스피가 2200을 가든 뭐 2300을 가든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시장을 주도하는 업종인가 아닌가가 좀 더 중요한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 장기 성장하는 업종은 뭐 지금 그림으로 봤을 땐 두 개밖에 없다. IoT와 관련되어 있는 IT 핵심 부품주와 함께 헬스케어 쪽이 글로벌 시장 성장과 한국의 성장이 같이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산업은 흔들려도 이들 산업의 지금 성장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고 그래서 높은 고밸류에이션이 지금도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품과 관련되어 있는 중국 소비주들은 이제 속된 말로 갈 만큼 간 상황에서 어디까지 갈지는 누구도 모르지만 현재 구간의 고평가는 분명하기 때문에 뭐 이들 업종에 대한 추가 투자보다는 오히려 장기적으로 성장하는 업종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성장축이 컨텐츠하고 플랫폼인데요. 이쪽도 충분히 기대감이 반영되어 있는 업종들입니다. 그래서 이들 업종은 종목 선별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종목 압축이 중요하다. 그래서 전략을 말씀드리면 장기 성장하는 IT 부품이나 헬스케어는 계속 가져가자. 그다음에 중국 소비주, 특히 화장품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서서히 차익 실현의 의지도 가져가 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컨텐츠와 플랫폼 종목에 대해서는 핵심 종목만 관심을 가지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역시나 이 지수보다는 종목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일깨워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종목을 본격적으로 파헤쳐보도록 하죠. 호텔 신라가 어제 가격제 한보까지 올라섰습니다. 현대산업개발과 함께 시내 면세점을 공동으로 진출한다고요? 일단 이 호재가 계속 끌고 가겠죠? 일단은 그 호재에 대한 부분들 추가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는데요. 일단은 네. 뭐 중요한 거는 아직 확정이 된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과정을 좀 지켜봐야겠네요. 진출은 한다라고는 했지만 아직 뭐 거기서 선정이 된 부분들은 아니고요. 일단은 뭐 6월 1일까지 그 접수한 이후에 아마 7월 중순 정도에 이제 좀 발표가 될 가능성이 좀 높은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분명한 거는 사실 그 호텔신라의 노하우랑 그 다음에 이제 현대산업 쪽, 그러니까 아이파크몰의 이제 그 입지 부분들이 상당히 이제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좀 받아들여지고 있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그 선정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 왜냐면은 사실 현대산업개발 같은 경우에는 올 초에 독자적으로 하려고 했었던 부분들인데 이게 운영 노하우나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호텔신라와 조인트 벤처 형식으로 이제 뭐 진출을 한다라고 이제 뭐 그러니까 그 이제 뭐 발표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 부분들, 그러니까 독자적으로 한 것보다는 오히려 이제 호텔신라의 노하우를 같이 이제 그 협업해서 하는 부분들을 좀 긍정적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과연 그러면 현대산업을 추가적으로 매수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호텔신라를 매수를 해야 되는지 이 부분들을 좀 본다라고 하면은 개인적으로는 현대산업보다는 호텔신라 쪽으로 좀 더 포커싱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사실 현대산업 같은 경우에는 뭐 계속 건설주 중에서 탑픽으로 이제 좀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들이고 뭐 어제장에도 이제 신고가를 기록을 했는데 뭐 그냥 단순히 주가 측면에서 고점에서 또 다른 호재가 나온 기업과 바닥권에서 주가가 눌려 있다가 호재가 나온 기업 둘 중에 어느 기업을 선택하냐라고 물어봐도 결국에는 호텔신라고요. 그리고 이제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그런 노하우 그리고 이제 뭐 2분기, 3분기 창의공항에 대한 그 턴어라운드에 대한 이슈까지 이제 같이 작용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현대산업보다는 호텔신라 쪽에 좀 더 포커싱을 두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물론 이제 어제 단순히 주가 상승률만 놓고 보면은 호텔신라가 뭐 상한가 가격제 한포까지 올라가서 뭐 마감을 한 상황이긴 하지만 어쨌든 조정 시에는 호텔신라를 뭐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대응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일단 현대산업개발보다는 호텔신라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조정이 올 때마다 매수 타이밍을 노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현대산업개발과 호텔신라, 삼성과 현대가의 결합인데 어떻게 가능했는지도 궁금하고 역시나 호텔신라에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고 위원님도 생각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돈 앞에서는 지금 뭐 국경도 없는데 뭐 삼성, 현대가 문제겠습니까? 그래서 네. 지금 성장하고 있는 쪽, 그러니까 건설업 같은 경우에도 뭐 물론 최근에 반등 여력은 충분하지만 한계도 뚜렷하죠. 네. 건설업이라는 게 분명히 경기를 타지 않습니까? 지금은 뭐 불 붙는다고 하더라도 얼마나 불이 붙을지도 모르는 거고 또 불은 조만간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건설업을 기반으로 하는 현대산업이 좋은 거냐? 아니면 여전히 성장하고 있는 면세점을 기반으로 하고 호텔신라가 좋은 거냐? 이미 답은 나와 있는 거죠. 다만 이미 이렇게 불타고 있는 호텔신라에 올라타는 게 잘못 올라타게 되면 엉덩이가 뜨거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매수의 진입 시점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뭐 여전히 홀딩이겠지만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신규 매수를 하기 위해서는 진입 시점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여전히 진입은 하게 된다면, 만약에 두 종목을 하게 된다면 두 종목 중에서는 여전히 호텔신라가 답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면세점은 면적이 답입니다. 그 면적을 넓혀가는 속도가 호텔신라가 가장 빠르고 지역도 가장 넓고 해외 쪽으로도 발이 뻗어 있다. 이런 측면에서 호텔신라를 주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역시나 호텔신라가 답이다. 그와 함께 규모가 상당히 중요하죠. 뭐 최대 규모라는 수식어 붙을 수도 있고 용산 아이파크몰 4개층 규모라고 하니까 기대감을 갖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체적인 시장 전략도 세워봐야 될 텐데요. 일단 외국인이 나홀로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다 견인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진행이 될지 아니면 또 수급적인 측면에서 변화가 있을지도 궁금하고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접근을 해봐야 될까요? 사실 뭐 앞서도 이제 뭐 그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유동성이 풍부하게 지금 뭐 시장으로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종목이나 뭐 시장 그 수급이 쏠리는 그런 종목이나 업종 위주로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 이벤트 같은 경우 보면은 사실 이번 주에 이제 중국 쪽 뭐 앞선 코너에서도 이제 다뤄주신 것 같은데요. GDP에 대한 부분들이랑 실물 지표 이 부분 좀 챙겨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오늘 장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뭐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까운 천스탑 구조,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사주는지 안 사주는지 이 부분들을 살펴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신규로 오늘 관심 있게 좀 보고 있는 종목은
기업은 오리온이라는 기업인데요. 뭐 대부분 많이 알고 계시는 그런 기업일 겁니다. 뭐 주가가 100만 원대 이상이기 때문에 사실 뭐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렇게 선호하는 종목이나 업종, 뭐 종목은 아니실 텐데 어쨌든 오리온 같은 경우에 최근에 뭐 달러 강세로 인해서 원자재, 유가랑 팜유 하락이 지속,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 자체가 안정적인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에 중국에 대한 부분들도 다시 한번 좀 드라이브가 걸 가능성이 좀 높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수급에 대한 부분들 코멘트를 드렸었는데 4월 이후로 연기금이 아마 단 하루, 그러니까 거래일 빼고는 꾸준하게 좀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사실 뭐 아모레퍼시픽 뭐 100만 원대, 200만 원대 뭐 결국에는 400만 원까지 이제 올라가는 그런 흐름들이 보여지고 있는데 그러한 비슷한 성장 스토리가 오리온에서도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역시나 수급이 원활하면서 실적이 기대되는 종목들 중심으로 관심을 가져보셔야겠습니다. 그 종목으로는 오리온을 꼽아주셨으니까요. 투자 전략 세우실 때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위즈 인베스트의 김형철 팀장, 김종효 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